아저씨, 괜찮으세요? 차가운 새벽거리. 낡은 국밥집 앞에 쓰러진 남자가 있었습니다. 옷은 누더기였고 얼굴엔 흙과 핏자국이 묻어 있었어요. 국밥집 주인 김순희 65세는 그 남자를 밀어내려다 멈칫했습니다. 남자의 손목에 채워진 시계 때문이었죠. 아무리 흙이 묻어도 감출 수 없는 고급 시계였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남자는 순이를 올려다봤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순이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건넨 국밥 한 그릇이 3일 후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순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이입니다. 올해 65이에요. 저는 30년째 이 골목에서 국밥집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 중앙시장 뒷골목, 낡은 건물 1층 모퉁이에 자리 잡은 작은 가게예요. 간판도 발에서 글씨가 잘 안 보일 정도죠. 정국밥. 그게 제 가게 이름입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요. 알람 없이도 눈이 떠집니다. 30년을 그렇게 살다 보니 몸이 기억하는 거죠. 찬물로 얼굴을 씻고 두꺼운 잠바를 걸치고 가게로 향합니다. 겨울 새벽 거리는 정말 춥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요.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바로 사골을 끓이는 겁니다. 전날 밤부터 우려낸 국물에 새뼈를 넣고 불을 지핍니다. 뽀얗게 우러나는 국물을 보면 마음이 놓여요. 오늘도 장사할 수 있겠구나 하는 안도감이죠. 손님이 많지도 적지도 않아요. 단골들이 몇 분 계십니다. 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새벽 택시 기사님들, 밤샘 일하고 퇴근하는 분들. 그분들이 제 가게를 찾아줍니다. 국밥 한 그릇에 7,000원. 요즘 물가에 싼 편이죠. 하지만 더 올릴 수가 없어요. 손님들도 다들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니까요. 남편은 10년 전 세상을 떠났어요. 폐암이었습니다. 담배를 많이 피우셨거든요. 돌아가시기 전에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보, 미안해. 가게 하나 제대로 못 남겨줘서. 저는 고개를 저었죠. 남편 덕분에 이 가게를 시작했는데 무슨 미안할 일이 있겠어요. 남편이 떠나고 혼자가 됐습니다. 외로웠어요. 하지만 가게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아들이 하나 있어요. 올해 38입니다. 서울로 올라간 지 7년째예요. 처음엔 자주 연락이 왔어요. 엄마 잘 지내? 몸 괜찮아? 하고요. 그런데 점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명절에나 한번 통화할까 말까예요. 작년 추석 때 통화를 했어요. 엄마, 그 낡은 가게 정리하고 서울 올라와. 요양원 알아봤어.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니다, 엄마는 여기 있을 거야. 엄마, 언제까지 그렇게 힘들게 살 거예요? 나이도 있으신데. 괜찮아. 엄마는 일할 수 있어. 아들은 한숨을 쉬었어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어요. 제가 아들한테 짐이 된 것 같아서요. 요즘 가게 사정이 안 좋습니다. 근처에 프랜차이즈 국밥집이 3개나 생겼어요. 깔끔하고 넓고 카드도 되고 배달도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제 가게를 지나쳐 그쪽으로 갑니다. 어느 날 젊은 커플이 가게 앞을 지나가더니 이렇게 말하는 게 들렸어요. 여기? 너무 낡은 것 같은데. 그러게. 다른 데 가자.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낡았다는 말이요. 저도 알아요. 가게가 낡았다는 거. 하지만 고칠 돈이 없어요. 하루하루 버는 돈으로 재료비 내고 월세 내면 남는 게 없거든요.
어느 날 밤 마감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고 내일 쓸 재료를 준비하고 있었죠. 그때 건물주가 찾아왔습니다. 60대 중반의 뚱뚱한 남자예요. 인상이 좋지 않아요. 순희 씨, 미안한데 이번 달부터 월세 올려야겠어. 제 손이 멈췄습니다. 네. 지금도 빠듯한데. 나도 어쩔 수 없어. 건물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데. 그리고 이 골목 재개발 들어온대. 다른 가게들 다 나간다고. 건물주는 차가운 표정으로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월세가 2배로 올라 있었어요. 7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요.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싫으면 나가. 다른 세입자 얼마든지 있어. 건물주님 제발. 한 달만 더 생각할 시간을. 다음 주까지 결정 못하시면 계약 해지야. 알아서 해.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계약서를 내려다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30년을 지킨 이곳을 떠나야 하는 걸까요? 이 가게가 제 전부인데. 이걸 잃으면 저는 뭘 하고 살아야 하죠?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옥탑방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빗물이 새는 천장이에요. 양동이를 받아뒀는데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똑, 똑, 똑.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새벽 4시, 저는 습관처럼 일어났어요. 몸이 기억하는 시간이니까요. 찬물로 얼굴을 씻고 가게로 향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우산도 없이 그냥 걸었습니다. 어차피 젖을 것 뻔한데 우산이 무슨 소용이에요. 골목 입구에 도착했을 때 뭔가 보였습니다. 가게 문 앞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어요.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괜히 남의 일에 끼어들면 손해만 보니까요. 뉴스에서 봤어요. 쓰러진 사람 도와줬다가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당하는 사람들 이야기요.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비에 젖은 남자였어요. 50대쯤 돼 보이는 누더기 옷을 입은 남자. 얼굴에는 흙과 핏자국이 묻어 있었고 몸에서는 술 냄새가 났습니다. 노숙자인가?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아저씨, 괜찮으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남자의 어깨를 흔들었어요. 그때 남자의 손목이 보였습니다. 낡은 소매 사이로 삐져나온 손목에 시계가 채워져 있었어요. 제 눈이 커졌습니다. 그 시계는 평범한 게 아니었어요. 흙과 먼지로 뒤덮였지만 그 광택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금색 테두리, 복잡한 다이얼. 분명 값비싼 물건이었어요. 저건 훔친 건가? 순간 불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이 사람이 도둑이라면 제가 도와줬다가 오히려 연루되는 건 아닐까? 경찰이 와서 저한테 물어보면 어쩌죠?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병원에 데려다 줘야 해. 이러다 죽으면 어떡해? 저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119를 누르려다가 망설였습니다. 구급차가 오면 시끄러워질 거예요. 그럼 건물주가 또 뭐라고 할 거고요. 가게 앞에서 무슨 소동이야? 장사에 방해된다고. 라고 할 게 뻔했습니다. 제가 고민하고 있는데 남자가 신음을 냈어요. 남자가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힘겹게요. 초점 없는 눈동자가 저를 바라봤어요. 여기가 어디죠? 남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겁에 질린 목소리였습니다. 여긴 대전이에요. 중앙시장 골목이고요. 대전. 저는 남자는 자기 얼굴을 만지며 당황했습니다.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아무것도 기억이.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공포에 질린 눈물이었어요. 저 누구예요? 왜 여기 있는 거죠? 기억상실.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남자를 자세히 봤습니다. 옷은 누더기지만 얼굴은 생각보다 깨끗했어요. 수염이 길게 자라긴 했지만 인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일단 일어나요. 여기 계속 있으면 안 돼요. 저는 남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남자는 비틀거리며 제 어깨에 몸을 기댔습니다. 죄송합니다. 폐를 끼쳐서. 괜찮아요. 일단 우리 가게로 가요. 따뜻한 거 드시고 병원 가야죠. 천천히 걸었습니다. 남자는 다리에 힘이 없는지 계속 비틀거렸어요. 가게까지 10m도 안 되는 거리인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가게에 도착해 남자를 의자에 앉혔어요. 남자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테이블, 낡은 의자, 벽에 붙은 색바랜 메뉴판. 그걸 보며 남자는 멍한 표정을 지었어요. 잠깐만 기다려요. 얼굴부터 닦아야겠어요.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에게 건넸어요. 닦으세요. 남자는 수건을 받아 얼굴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물이 흘러내렸어요. 흙과 핏자국이 지워지면서 남자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의외로 단정한 얼굴이었어요. 선이 뚜렷하고 눈매가 날카로웠습니다. 노숙자치곤 너무 깔끔한 인상이었죠. 국밥 끓여드릴게요. 배고프시죠?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끓였습니다. 정성껏요. 고기를 듬뿍 넣고 파를 썰어 얹고 김치도 맛있는 걸로 골라서 곁들였어요. 왜 그렇게 정성을 들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 사람한테 잘해줘야 할 것 같았습니다. 국밥을 들고 나왔어요. 테이블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드세요. 뜨거우니까 천천히요. 남자는 국밥을 보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우세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근데 이 냄새가 너무 그리웠던 것 같아요. 남자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어요. 손놀림이 서툴지 않았습니다. 젓가락을 쥐는 자세도 교양 있는 사람의 것이었어요. 한 입 떠서 입에 넣더니 천천히 씹었습니다. 그리고 또 눈물을 흘렸죠. 맛있어요. 정말 맛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맛있는 국밥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저는 남자를 바라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말투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뭔가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같았어요. 천천히 드세요. 체하면 안 되니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남자는 국밥을 다 먹었어요. 그릇까지 깨끗하게 비웠습니다. 그리고 김치도 다 먹었어요. 물 드릴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저는 물을 따라줬어요. 남자는 물을 마시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제야 좀 안정된 것 같았어요. 다 드셨으면 병원 가요. 경찰서도 가야 하고요. 신고하면 신원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려워요. 뭐가요? 제가 누군지 알게 되는 게요.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혹시 나쁜 사람이면 어쩌죠? 죄를 짓고 도망친 사람이라면, 제가 누군가를 해친 사람이라면. 남자의 눈빛이 불안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을 경찰서에 데려가는 게 맞아요. 당연히요. 하지만 왜인지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럼 저는 입을 열었어요. 며칠만 여기 계세요. 기억 돌아올 때까지. 제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이 사람을 내쫓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본능적으로 느꼈어요. 이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요. 남자는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정말 괜찮으신 겁니까? 괜찮아요. 뒷방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지내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남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이 진심으로요. 저는 남자를 뒷방으로 안내했어요. 좁은 방이었습니다. 이불 하나랑 작은 옷장 하나 있는 게 전부였어요. 여기서 쉬세요. 옷은 남편 거 있으니까 드릴게요. 남자는 방을 둘러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은인입니다. 정말 은인이세요. 저는 방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뭘 한 거지? 남자는 제 가게 뒷방에서 지내기 시작했어요. 이름을 모르니 뭐라고 불러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때 남자가 말했어요. 손목시계에 이니셜이 새겨져 있어요. K, J, H라고요. 그럼 강씨라고 불러도 될까요? 성이 강씨일 것 같아서요. 좋습니다. 강씨로 불러주세요. 강씨는 신기한 사람이었어요. 기억은 없지만 몸이 기억하는 게 많았습니다. 첫날 설거지를 부탁했어요. 강씨, 미안한데 설거지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네, 당연하죠. 강씨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웠어요. 그릇 하나 깨트리지 않았어요.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물도 적당히 쓰고 세제도 딱 필요한 만큼만 썼어요. 강씨, 설거지 많이 해보셨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손이 알아서 움직이네요. 청소도 마찬가지였어요. 빗자루질을 하는데 구석구석 한 군데도 안 빼먹었습니다. 걸레질도 체계적이었어요.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더러운 곳부터 깨끗한 곳으로요. 강씨, 청소도 잘하시네요. 이상해요. 제 몸이 기억하고 있어요. 제일 놀라운 건 장복이었어요. 어느 날 아침 시장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강 씨도 함께 갔어요. 무 가게 앞에서 저는 흥정을 시작했어요. 아줌마, 이 무 얼마예요? 한 박스에 15,000원.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10,000원에 주세요. 안 돼요. 요즘 무가 얼마나 귀한데. 그때 강 씨가 무를 집어들었습니다. 가까이 들여다보더니 말했어요. 이 무는 신선도가 떨어졌습니다. 3알은 깎아주셔야죠. 아주머니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 이 양반이. 줄기 색깔 보세요. 누렇게 변했잖아요. 그리고 표면에 주름이 잡혔어요. 어제 온 물건 아니죠? 아주머니는 당황했습니다. 이게. 게다가 무게도 가벼워요. 수분이 빠졌다는 뜻입니다. 7,000원이 적당한 가격이에요. 결국 아주머니가 8,000원에 팔았어요. 저는 놀라서 강 씨를 쳐다봤습니다. 강 씨, 어떻게 알았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보이더라고요. 강 씨는 다른 것도 잘 알았어요. 고기의 등급, 생선의 신선도, 채소의 당도까지요. 마치 오랫동안 장사를 해본 사람처럼요. 매일 조금씩 강 씨의 능력이 드러났습니다. 가게 회계 정리를 하는데 강 씨가 도와줬어요. 사장님, 이 장부 제가 정리해도 될까요? 네. 회계도 할 줄 아세요? 해보겠습니다. 강 씨는 장부를 펼치고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1시간 만에 한 달치 장부를 정리했어요. 사장님, 지출이 너무 많으세요. 특히 재료비가요. 그래요? 어쩔 수 없는데. 이 업체 말고 다른 데서 받으시면 20%는 아낄 수 있어요. 제가 알아볼까요? 그럴 수 있어요? 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님 응대도 훌륭했습니다. 어느 날 까다로운 손님이 왔어요. 아줌마, 이 국밥 왜 이렇게 싱거워? 간도 제대로 안 맞췄어?
제가 당황하고 있는데 강 씨가 다가갔어요. 손님 죄송합니다. 입맛에 안 맞으셨나 봐요. 새로 끓여드릴까요? 새로? 시간 없는데? 5분이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서비스로 드리겠습니다. 손님의 표정이 풀렸어요. 그래. 그럼 부탁해. 강 씨는 주방으로 들어가 재빨리 국밥을 끓였어요. 간을 딱 맞춰서 내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손님은 한 입 먹더니 눈이 커졌어요. 오, 이거 괜찮은데? 아까보다 훨씬 나아. 감사합니다. 손님은 국밥을 다 먹고 갔어요. 나갈 때 10,000원을 더 놓고 갔습니다. 아줌마 수고했어. 맛있었어. 저는 강 씨에게 물었어요. 강 씨, 손님 응대도 잘하시네요? 모르겠어요. 근데 자연스럽게 나오네요. 강 씨와 함께 지낸 지 일주일이 됐습니다. 가게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손님이 늘었고 매출도 올랐어요. 강 씨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게에 낯선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점심시간이었어요. 손님들이 국밥을 먹고 있었죠. 그때 가게 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들어왔어요. 분위기가 달랐어요. 날카로운 눈빛, 단정한 머리, 비싼 구두. 이 동네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김순희 사장님 맞으십니까? 한 남자가 물었어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희는 진한그룹 비서실입니다. 진한그룹.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전국의 호텔 체인을 가진 대기업이에요.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무슨 일이세요? 이 근처에 혹시 이런 사람 못 보셨습니까? 남자가 사진을 보여줬어요. 제 숨이 멎었습니다. 사진 속 사람은 강 씨였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카리스마 넘치는 표정으로 찍은 사진이었어요. 옆에는 K, J, H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분이 누구신데요? 진한그룹 회장님이십니다. 2주 전부터 실종되셨어요. 회장. 강 씨가. 재벌 회장이라고요? 제 손이 떨렸어요. 남자가 저를 의심하는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사장님 정말 못 보셨습니까? 네. 모르겠는데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본능적으로 강 씨를 지켜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러십니까? 혹시 나중에 보시면 연락 주십시오. 남자들이 명함을 놓고 갔어요. 저는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진한그룹 회장 비서실 마이너스 강재훈 회장 수소문. 강재훈. 그게 강 씨의 이름이었구나. 뒷방으로 달려갔어요. 강 씨는 창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강 씨. 네, 사장님. 당신. 혹시. 제가 말하려는데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순희. 나와. 건물주였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건달 같은 남자 대여섯 명을 데리고 왔어요. 큰일이었습니다. 김순희. 나와. 건물주의 목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급히 가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건물주는 팔짱을 낀 채 서 있었고 그 옆에 험악하게 생긴 남자들이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어요. 건물주님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긴. 월세 올린 거 못 받아들이겠다며? 건물주님 제발 한 달만 더 시간을. 돈을 마련해 볼게요. 시간? 이미 한 달 넘게 기다렸잖아. 넌 기회를 놓쳤어. 건물주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오늘 당장 나가. 안 나가면 강제로 쫓아낼 거야.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건물주님, 저 여기서 30년을 장사했어요. 제발. 30년?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장사는 장사야. 돈 못 내면 나가는 거지. 건물주는 깡패들에게 손짓했어요. 싹 다 치워. 오늘 당장 비워.
깡패들이 가게 안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손님들이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깡패 하나가 테이블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쾅! 그릇들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어요. 안 돼요. 그만둬요. 제가 막아섰지만 한 남자가 저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저는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어요. 손바닥이 깨진 그릇에 베었습니다. 피가 났어요. 아팠지만 가게가 망가지는 게 더 아팠어요. 30년을 지켜온 이곳이 눈앞에서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만하세요.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강 씨였습니다. 뒷방에서 걸어나온 강 씨는 평소와 달랐어요. 눈빛이 날카로웠고 어깨가 쭉 펴져 있었습니다. 뭐야, 이 거지 같은 새끼는? 깡패 하나가 강 씨를 향해 다가갔어요. 그리고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강 씨는 간단하게 피했어요. 고개를 살짝 옆으로 기울이며 깡패의 주먹이 허공을 가르게 했죠. 그리고 재빨리 상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꺽! 뼈가 꺾이는 소리가 났어요. 크악! 깡패가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강 씨는 차가운 표정으로 그를 놓아줬어요. 뭐야 이 새끼. 다른 깡패 셋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쇠파이프를 휘두르며요. 하지만 강 씨는 침착했어요. 한 명의 파이프를 피하며 다른 한 명의 다리를 걸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주먹 한 방으로 제압했어요. 순식간이었어요. 깡패 셋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강 씨는 한 사람도 심하게 다치게 하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제압만 했습니다. 이게 무슨... 건물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강 씨는 건물주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위압감이 느껴졌어요. 당신 이 가게 건물주죠? 그래. 뭔데? 이 사장님한테 사과하세요. 강 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거웠어요. 뭐? 내가 왜? 30년을 성실하게 월세 낸 세입자한테 갑자기 2배로 올리는 건 양심이 없는 겁니다. 건물주는 뒷걸음질 쳤어요. 이봐. 장사는 장사야. 법적으로 문제 없어. 법과 양심은 다릅니다. 강 씨가 한 발 더 다가갔어요. 건물주는 제 발에 걸려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자, 잘못했어. 미안해. 건물주가 바닥에 주저앉아 떨었어요. 깡패들도 도망갈 생각만 하고 있었고요.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강 씨가 대체 누구인 거죠?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손이 떨려서 전화를 받기까지 시간이 걸렸어요. 엄마, 나야. 응. 무슨 일이야? 엄마. 큰일 났어.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데? 회사에서 잘렸어. 구조조정에 걸렸대. 뭐라고? 그리고 빚도 많이 졌어. 친구 보증을 잘못 썼는데 그 친구가 잠적했어.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얼마나? 3억 원. 엄마 어떡해. 다음 주까지 안 갚으면 법적 조치 들어간대. 3억 원. 제게는 천문학적인 돈이었어요. 평생 모아도 만들기 힘든 금액이었습니다. 엄마, 도와줄 수 있어? 아들의 목소리는 절박했어요.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엄마, 돈이 없어. 지금 가게도 쫓겨날 판인데. 엄마, 제발. 나 정말 큰일 났어. 이거 안 갚으면 신용불량자 돼. 저는 눈물이 났어요. 아들을 도와주고 싶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알아볼게. 근데 약속은 못해. 엄마, 제발.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졌어요. 가게는 망해가고 아들은 빚에 시달리고
제 인생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강 씨가 제 옆에 다가왔어요. 조심스럽게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있나요? 가게도 망하고 아들도 이 모양이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참고 또 참았던 눈물이 터진 거예요. 30년을 일했는데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이제 아들도 잃게 생겼어요. 강 씨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사장님 저를 도와주셨잖아요. 뭐? 사장님이 저를 살려주셨어요. 이번엔 제가 도울 차례예요. 강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자신의 손목 시계를 봤습니다. 이거 단서가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 정체를 찾아야 해요. 그래야 사장님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강 씨를 붙잡았어요. 안 돼요. 위험해요. 당신 재벌 회장이잖아요. 사람들이 찾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강 씨가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도망칠 순 없어요. 제 과거를 마주해야 해요. 그날 밤 강 씨는 가게를 나갔습니다. 쪽지 하나만 남기고요. 사장님 곧 돌아올게요. 기다려주세요. 마이너스 강재훈. 강 씨가 떠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소식이 없었어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사고라도 당한 건 아닐까요? 가게는 여전히 엉망이었어요. 건물주가 깡패들을 데리고 온 이후로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소문이 퍼진 거예요. 전국밥집 문 닫는데. 그런 소문이요. 하루에 손님이 서너 명 올까 말까였어요. 매출은 바닥을 쳤고 재료는 남아돌았습니다. 셋째 날 오후 가게에 또 손님이 찾아왔어요. 이번엔 경찰이었습니다. 김순희 씨 맞으십니까? 중년의 형사 2명이 배지를 보여줬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실종 신고 들어온 사람에 대해 수소문 중입니다. 혹시 이 사람 못 보셨습니까? 형사가 사진을 보여줬어요. 역시 강 씨. 아니, 강재훈 회장이었습니다. 이분이 누구신데요? 제가 일부러 물었어요. 형사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진한그룹 강재훈 회장입니다. 2주 전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교통사고요? 네. 한강 다리에서 승용차가 추락했습니다. 차는 발견됐는데 사람은 없었어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럼 돌아가신 건가요? 아니요. 시신이 없었습니다. 실종으로 처리됐죠. CCTV를 추적했는데 다리 아래에서 기어나와 어디론가 사라진 걸로 추정됩니다. 교통사고. 그래서 강 씨가 기억을 잃은 거군요.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요. 혹시 이 근처에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거짓말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사실대로 말해야 할까요? 그때 가게 문이 열렸어요. 강 씨였습니다. 아니,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었어요. 깔끔하게 면도하고 고급스러운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고 구두도 반짝반짝 빛났어요. 하지만 제일 달라진 건 눈빛이었어요. 예전에 불안하고 겁먹은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날카롭고 카리스마 있는 눈빛이었어요. 회장님, 형사 2명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형사님들. 강재훈 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회장님 어디 계셨습니까? 모두가 걱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정이 있었어요. 강재훈 회장은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사장님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다행이다. 무사하구나. 형사들이 강재훈 회장을 데리고 나가려 했어요. 하지만 강재훈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잠깐만요. 사장님께 할 말이 있습니다. 형사들이 물러났어요. 강재훈 회장은 제 앞에 앉았습니다. 사장님, 2주 동안 감사했습니다. 아니에요. 저야말로. 아닙니다. 강재훈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장님이 저를 살려주셨어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밥을 주시고 잘 곳을 주셨죠. 그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제가 50년을 살면서 사람 대접을 받은 적이 없었어요. 무슨 말씀을? 회장이라는 이름으로 살면서 사람들은 저한테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그건 저라는 사람에게가 아니라 제 돈과 권력에 대한 거였죠. 강재훈 회장은 가게를 둘러봤어요. 근데 사장님은 달랐어요. 이름도 모르는 거지한테 진심으로 대해주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세상에 당연한 일은 없습니다. 강재훈 회장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어요. 사장님, 제 명함입니다. 제대로 인사드립니다. 진한그룹 회장 강재훈입니다. 저는 명함을 받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강재훈 회장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이 건물 매매 계약서입니다. 제 눈이 커졌어요. 네. 이 건물 제가 샀습니다. 어제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리고 사장님께 이 가게를 드리려고 합니다. 무상으로요. 안 됩니다. 그건 너무. 강재훈 회장이 제 손을 잡았어요. 사장님이 제 목숨을 구했습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그냥.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강재훈 회장은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사장님의 국밥 레시피 저희 호텔 체인에 납품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호텔에 제 국밥을요? 네. 제가 먹어본 것 중 최고였어요. 전국 사람들이 맛봐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작은 가게 주인인데 시작은 작아도 괜찮습니다. 강재훈 회장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계약금 3억입니다. 우선 받아주십시오. 3억. 제 평생 만져본 적 없는 돈이었어요. 아들 빚 갚고도 남을 돈이었습니다. 이건 너무 많아요. 적습니다. 사장님이 해주신 것에 비하면요. 저는 울었어요. 그냥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강재훈 회장도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사장님. 형사들이 다시 다가왔어요. 회장님, 이제 가보셔야 합니다. 병원 검진도 받으셔야 하고. 알겠습니다. 강재훈 회장은 일어서며 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장님, 며칠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강재훈 회장이 떠났어요.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든 서류를 내려다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먼저 건물을 강재훈 회장이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건물주를 내쫓았어요. 새 관리인을 뽑고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가게도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낡은 테이블과 의자는 새 것으로 바뀌었고 주방 기구도 최신형으로 교체됐습니다. 간판도 새로 달았어요. 전국밥 마이너스 진한호텔 공식 협력 업체라고요. 아들한테도 돈을 보냈습니다. 3억 원. 빚을 갚으라고요. 아들은 전화로 울었어요. 엄마, 어떻게 이런 돈을. 됐고 빨리 갚아. 그리고 다시는 보증 같은 거 서지 마. 엄마, 미안해. 그동안 불효했어. 괜찮아. 이제부터 잘하면 돼. 아들은 빚을 갚고 대전으로 내려왔어요. 새 직장을 구하겠다고요.
그리고 엄마 가게를 돕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내가 도울게. 배달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래. 고맙다. 처음으로 아들이 제 곁에 있었어요. 든든했습니다. 일주일 후 강재훈 회장이 다시 가게를 찾았어요.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30대 중반의 남자가 함께 왔어요. 사장님, 소개해드릴 분이 있습니다. 제 동생 강민수입니다. 강민수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진한그룹 부회장 강민수입니다. 형님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황급히 손을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닙니다. 강민수는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형님이 실종되고 저희 가족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형님 없이는 회사도 가족도 유지가 안 됐어요.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장님이 형님을 살려주신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강재훈 회장이 자리에 앉았어요. 사장님, 국밥 한 그릇 주세요. 그 맛이 너무 그리웠어요. 저는 웃으며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성껏 국밥을 끓였어요. 제일 좋은 고기를 넣고 국물도 진하게 우려냈습니다. 국밥을 내오니 강재훈 회장은 한 입 먹고 눈을 감았어요. 역시 이 맛이에요. 입맛에 맞으세요? 완벽합니다. 강재훈 회장은 국밥을 천천히 먹었어요.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음미하며요. 다 먹고 나서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사장님, 계약서 검토하셨어요? 네. 근데 조건이 너무 좋아요. 제가 받아도 되는 건지. 당연합니다. 강민수가 서류를 꺼냈어요. 사장님의 국밥은 진한호텔 전 지점에 납품됩니다. 서울 5개, 부산 2개, 제주 1개. 총 8개 지점이에요. 8개나요? 네. 그리고 매달 납품 대금으로 5천만 원이 들어올 겁니다. 5천만 원. 제 평생 월급을 다 합쳐도 안 될 돈이었어요.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적당합니다. 사장님의 레시피 가치가 그 정도예요. 강재훈 회장이 제 손을 잡았어요. 사장님, 부담 갖지 마세요. 이건 비즈니스예요. 저희도 이득이 되니까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리고 하나 더 부탁이 있습니다. 강재훈 회장이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앞으로도 이 가게 계속 운영해 주세요. 주말마다 제가 찾아올 테니까요.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회장님, 저를 그냥 강 씨라고 불러주세요. 회장이 아니라요. 강재훈 회장이 환하게 웃었어요. 제가 기억을 잃었을 때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왜요? 아무것도 없었지만 사장님께 사람 대접을 받았거든요. 그는 가게를 둘러봤어요.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도 진심 어린 밥 한 그릇만 못합니다. 저는 강재훈 회장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강 씨, 언제든 오세요. 국밥 끓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강재훈 회장과 강민수 부회장이 일어났어요. 나가기 전에 강재훈 회장이 한 번 더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사장님께 진 빚은 평생 갚아도 다 못 갚을 겁니다. 무슨 말씀을? 목숨을 살려주신 것도 고맙지만 사람을 사람으로 대해주신 게 제일 고마워요. 그 말을 남기고 강재훈 회장은 떠났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참을 울었어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제 가게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손님이 줄을 서는 가게가 됐습니다. 방송에도 나왔거든요. 재벌 회장이 극찬한 국밥집이라는 제목으로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님이 끊이질 않았어요. 대전뿐만 아니라 서울, 부산에서도 찾아왔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정국밥이에요? 회장님이 매주 오신다던데 오늘은 계세요? 국밥 한 그릇에 얼마예요? 가격은 올리지 않았어요. 여전히 7,000원이었습니다.
강재훈 회장이 그러더라고요. 가격은 올리지 마세요. 서민들도 먹을 수 있어야 해요.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아들은 매일 가게에 나와서 일을 도왔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어요. 설거지도 제대로 못하고 주문도 헷갈려 했죠.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못하지. 괜찮아. 천천히 배우면 돼. 하지만 아들은 열심히 했어요. 한 달, 두 달 지나니 제법 잘하더라고요. 손님 응대도 친절하게 하고 주방 일도 거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제게 말했어요. 엄마, 나 이 일 좋아. 처음으로 보람을 느껴. 그래? 다행이다. 엄마가 30년 동안 왜 이 가게를 지켰는지 이제 알 것 같아.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손님들이 맛있게 먹고 웃는 거 보면 기분이 좋아. 내가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아서. 저는 아들을 꼭 안아줬어요. 우리 아들, 이제 다 컸구나. 강재훈 회장은 약속대로 매주 토요일마다 가게에 왔어요. 정장이 아니라 편한 옷차림으로요. 그리고 주방에서 일을 도왔습니다. 회장님, 손님들 놀라잖아요. 괜찮아요. 이러는 게 좋아요. 강재훈 회장은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했어요. 테이블도 닦고 국밥도 날랐습니다. 처음엔 손님들이 놀랐어요. 저 사람 진짜 강재훈 회장 맞아? 맞는 것 같은데. 설거지를 하고 있어. 하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강재훈 회장은 손님들과 스스럼 없이 대화했어요. 맛있게 드세요. 회장님, 사인 좀 받아도 돼요? 물론이죠. 강재훈 회장은 웃으며 사인을 해줬어요. 어느 토요일 저녁 마감 시간이 됐어요.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저와 강재훈 회장, 아들 셋이 남았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제가 말했어요. 강재훈 회장은 웃으며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저야말로 즐거웠어요. 우리는 함께 남은 국밥을 먹었어요. 말없이 편안하게요. 강재훈 회장이 국밥을 먹다 말고 물었어요. 사장님 행복하세요? 네. 지금 행복하신지 궁금해서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깨끗하게 정리된 가게, 옆에 앉은 아들, 그리고 따뜻한 국밥. 행복해요. 제 목소리는 떨렸어요. 평생 이렇게 행복해 본 적 없어요. 강재훈 회장도 웃었어요. 저도 그래요. 회장실에 있을 때보다 여기 있을 때가 더 행복해요. 아들이 거들었어요. 저도요. 서울에서 빚에 쫓길 때보다 지금이 100배 행복해요. 우리는 웃었어요. 그리고 또 국밥을 먹었습니다. 그날 밤 강재훈 회장이 가기 전에 말했어요. 사장님, 다음 주에 특별한 손님이 올 거예요. 누구신데요? 비밀이에요. 오시면 아실 거예요. 다음 주 토요일. 가게는 평소보다 더 붐볐어요.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 가게 앞에 고급 승용차가 멈춰 섰어요. 뒷좌석에서 70대 후반의 노신사가 내렸습니다. 단정한 양복, 흰 머리, 지팡이를 짚고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강재훈 회장이 급히 나가서 노신사를 모셨어요. 아버님 오셨습니다. 아버님? 강재훈 회장의 아버지였어요. 진한그룹 전 회장 강두식 회장이었습니다. 여기가 내가 말한 그 가게냐? 네, 아버님. 강두식 회장은 가게를 둘러봤어요. 낡은 듯하지만 깨끗하게 관리된 가게를 천천히 살폈습니다. 사장님 인사드립니다. 강재훈 회장이 저를 불렀어요. 저는 급히 앞치마를 벗고 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는 떨렸어요. 대기업 총수 앞에서 긴장이 됐거든요. 사장님이 김순희 씨시군요. 내 아들을 살려주셨다면서요? 아, 아니에요. 제가 한 게 별로. 고맙소. 강두식 회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깊이 진심으로요.
저는 깜짝 놀라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고개 드세요. 아니요. 제대로 감사를 표하고 싶소. 강두식 회장은 고개를 들고 제 손을 잡았어요. 제 아들이 죽을 뻔했소. 근데 사장님이 살려주셨소. 제게는 생명의 은인이시오.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자리에 앉으세요. 국밥 끓여드릴게요. 고맙소. 강두식 회장은 아들과 함께 자리에 앉았어요.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 최고로 정성을 들여 국밥을 끓였습니다. 제일 좋은 고기, 진하게 우린 국물, 신선한 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어요. 국밥을 내오니 강두식 회장은 한 입 먹고 눈을 감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혹시 입맛에 안 맞으신 건 아닐까요? 맛있소. 강두식 회장이 눈을 떴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 맛. 오래전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국밥 맛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국밥을 떠먹었어요.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진심이 담긴 밥을 먹어본 게 언제인지 모르겠소. 강재훈 회장도 눈물을 닦았어요. 아버님, 제가 여기서 느낀 게 그거예요. 진심이요. 그래. 진심이구나. 강두식 회장은 국밥을 다 먹었어요. 그리고 저를 불렀습니다. 사장님, 하나 부탁이 있소. 네, 말씀하세요. 우리 회사 직원들한테도 이 국밥을 먹이고 싶소. 가능하겠소? 제 눈이 커졌어요. 직원들요? 진한그룹 직원이 3,000명이요. 그 사람들한테 이런 진심 어린 밥을 먹이고 싶소. 강재훈 회장이 거들었어요. 사장님, 직원 식당에 납품하시는 건 어떨까요? 직원 식당이요? 네. 본사 건물에 직원 식당이 있어요. 거기 메뉴로 사장님 국밥을 넣고 싶어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그런 큰 곳에 제가 할 수 있어요. 강재훈 회장이 제 손을 잡았어요. 사장님은 이미 8개 호텔에 납품하고 계세요. 직원 식당 하나 더 추가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강두식 회장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장님, 부디 부탁하오. 우리 직원들한테 좋은 밥을 먹이고 싶소. 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볼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또 한 번 바뀌었어요. 진한그룹 본사 직원 식당에 국밥을 납품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500인분씩요. 아들과 저 그리고 새로 뽑은 직원 5명이 함께 만들었어요.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제 국밥을 먹고 직원들이 맛있어요. 힘이 나요. 라고 말할 때마다 보람을 느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겨울날 눈이 내렸어요. 가게 문을 열려는데 밖에 또 누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또 다가가 보니 젊은 여자였어요.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임신부였죠. 옷은 낡았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아가씨, 괜찮아요? 여자가 눈을 떴어요. 겁에 질린 눈빛이었습니다. 갈 곳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저는 1년 전 강재훈 회장을 만났을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도 이랬었죠. 일단 들어와요. 따뜻한 거 먹어야죠. 여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가게 안으로 안내하고 의자에 앉혔어요. 잠깐만 기다려요. 국밥 끓여드릴게요. 주방으로 들어가 국밥을 끓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또 무슨 일이 생기려나? 하지만 겁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대됐습니다. 사람을 돕는 건 옳은 일이에요. 그리고 그 선한 마음은 언젠가 돌아온다는 걸 저는 이제 알아요. 국밥을 여자에게 내밀며 저는 말했어요. 천천히 드세요. 그리고 걱정 마요. 다 잘 될 거예요. 여자는 눈물을 흘리며 국밥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렸어요. 하얗고 깨끗한 눈처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은 보이지 않았지만 따뜻한 빛이 느껴졌습니다.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저는 운 좋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쪽이 됐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제 알아요. 그리고 알아요. 국밥 한 그릇의 따뜻함이 누군가의 인생을, 그리고 제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다른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